금호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옥쌤의 통합사회 수업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요 장면 데자뷰 같죠? 이 오프닝 시작할 때마다 이 멘트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온라인 수업 이제 마지막 강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등교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 남은 수업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각자 노트를 정리해 보시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이때까지 온라인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는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배울 단원 다 같이 살펴보러 가볼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자유주의적 정의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고, 오늘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특징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즉, 이 단원의 두 번째 편이고요. 오늘은 공동체주의를 중심으로 정의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69페이지 모두들 펴시고 다 같이 한번 떠나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과 학습 목표가 동일합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비교 분석하는 시간까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본격적으로 살펴봐야겠죠? 지난 시간과 같은 형식으로 교과서는 정리할 때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선생님이 여러 명의 공동체주의 사상가들을 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주의의 기본 입장, 키워드를 또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 잠깐 떠올려 볼까요?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의 대표적인 핵심 키워드와 사상가 누구였죠? 그렇죠. 핵심 키워드는 개인의 자유였습니다. 개인과 자유였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상가는 롤스와 그리고 노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공동체주의 정의관 3명의 학자, 하지만 2명만 다룰 거예요. 3명을 일단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람 누굴까요? 뭔가가 낯이 익지 않나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림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그 그림의 원본 사진입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맥킨타이어입니다. 자, 1929년도부터 아직까지 살아 계시네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드디어 흑백 사진에서 벗어났어요. 자, 요분 왈저라는 인물입니다. 왈저라고도 부르고요. 아직도 살아 계시네요, 요분도. 자, 공동체주의자들은 대부분 장수를 하고 계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요 인물. 뭔가 낯이 익지 않나요? 아닌가요? 뭔가 되게 귀여운 눈빛으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계신데, 자, 요분 하버드대 교수고요. 힌트 주고 있는 거예요. 맞춰보세요. 하버드대 교수고요. 최연소 하버드대 교수가 됐고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지은 인물입니다. 우리 지난번 그 전 강의에서 말도 잘 안 나오네요. 그 전전 강의에서 우리 다루었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지었던 인물인 바로 마이클 샌델입니다. 당연히 아직도 살아 계시고요. 아직 정정하시죠? 자, 요 3명의 인물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이제 표방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럼 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의 핵심 키워드도 뽑아봐야겠죠? 자유주의에서는 개인과 자유였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개인이 아니라 뭘까요? 당연히 공동체가 핵심 키워드가 될 겁니다. 자, 이 공동체의 의미를 조금 정의 내려 보자면 좀 긴데 한번 들어보세요. 공동의 목적으로 공유된 실천 관행에 참여하고 상호 간 관계를 맺고
도덕 판단 기준이 공유 또는 구축되는 장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조금 길죠?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 공동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을 일컫는 말이고요. 이 공동체라는 개념이 당연히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개인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또 다른 키워드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감입니다. 우리는 개인들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소속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연대감, 그리고 연고, 의식 등등이 생겨날 것입니다. 자, 요런 용어들, 요런 단어들 나오면 공동체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으면서 당연히 공동체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 의무라는 키워드도 꼽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공동체는 지나온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를 되짚어보는 과정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의 문화도 살펴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또 나아가서 관행과 전통을, 즉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관습적인 부분들, 과거부터 쌓아온 그러한 전통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용어들, 우리 이 키워드들이 제시된다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용어 하나 더 제시해 볼게요. 공동선인데요. 이 공동선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과 잘 조화될 때 성립하는 전체의 이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교과서에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 공동선이라는 개념은 쉽게 말하면 사회 전체, 우리 공동체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을 선자 써가지고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공동선은 우리 공동체가 좋은 상태인 것을 공동선이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용어까지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이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사상가별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중에서 마이클 샌델은 우리 제외하고 맥킨타이어와 마이클 왈처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맥킨타이어의 입장, 우리 표로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맥킨타이어는요, 인간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지난 시간에는 인간이 주체적으로 그리고 자유의 권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표적인 내용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개인은 사회적 역할을 통해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해요. 사회적인 역할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 사회 속에서의 나를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역사적 흐름, 우리 역사 아까 이런 키워드 들어간다 얘기를 했죠. 역사적 흐름 속에서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내가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도 읽어볼게요. 개인의 인격이나 도덕성, 이제 개개인의 인격 도덕성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나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선택
인식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개인이 판단 내리는 그러한 주체성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 공동체주의의 경우는 관행, 그 공동체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관행들 혹은 전통들을 고려한 서사적인 맥락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서사적 맥락, 용어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관행, 전통을 고려한 그러한 흐름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연고라는 용어도 우리 아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연고적 자아래요. 나 혼자 독립된 자아가 아니라 우리는 연결되어 있대요. 누군가의 자녀이면서 어떤 도시의 시민이면서 어떤 국가의 일원이기 때문에 나 혼자 독립된 존재가 아닌 연결되어 있는 연고적 자아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앞서서 키워드 선생님 제시한 것처럼 역사, 관행, 전통, 연고, 자, 요런 용어들 나온다면 공동체주의의 입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당연히 공동체의 가치와 전통을 존중해주는 삶이 정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동체에서 내려오는 우리 일반적인 그러한 가치들을 존중해줘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에게 만약에 이로운 것이 있다면 그냥 단지 나에게 끝나면 안 되고 집단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로워야지 진정한 이로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그냥 나의 이로운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고려하면 됐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이로움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맥킨타이어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부분 우리 교과서에도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해두시고 그냥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공동체주의자 중에 마이클 왈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이클 왈처는요, 교과서에 우리 다루어져 있지 않은 인물이죠. 하지만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모시고 왔습니다. 자, 왜 모시고 왔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대표 사상가인 롤스와 노직이 생활과 윤리 기출에 좀 자주 등장을 했었거든요. 수능이나 우리 모의평가에 좀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에요. 근데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 왈처가 함께 들어오게 되면서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3명의 학자를 비교하면서 수능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왈처의 정의론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볼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배우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대표적인 사상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렵게 모셔와 봤습니다. 자, 마이클 왈처님, 우리 반갑게 인사하면서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마이클 왈처의 정의관, 우리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의 기본적인 입장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적 가치는 각 공동체의 역사, 문화적 소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산이라는 것은 생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생산물. 즉,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가치들, 이런 가치들은 그냥 개개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니라 각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서 역사, 문화라는 키워드 나와 있죠. 공동체의 역사,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생산물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사회적 가치. 그림이라기보다는 도식화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사회적 가치라는 것을 뭔가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사회적 가치에 영향을 준 게 뭐죠?
공동체가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역사 그리고 문화가 영향을 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또 두 번째 기본 입장 살펴볼게요. 자, 공동체의 문화적 특수성과 차이를 고려해서 사회적 가치를 분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이 사회적 가치가 만들어졌잖아요. 공동체에 의해서. 자, 그럼 이 사회적 가치를 분배를 해줘야 돼. 지금 분배를 해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나누어 줄 때 그냥 막연하게 나누어 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에 의해서 지금 사회적 가치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형태가 조금씩 바뀔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공동체의 문화적 특수성과 차이를 고려한 분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분배의 기준이 문화권마다, 공동체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우리나라의 문화, 그리고 일본의 문화, 미국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문화의 차이를 고려해서 이제 생산해 놓은 사회적 가치를 분배해 줘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어떤 정의관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마이클 왈처의 정의관 설명하는 첫 번째 용어가 복합평등입니다. 이 복합평등이란 다양한 사회 재화는 사회적 가치의 다원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분배 기준이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의 내용 반복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사회적 가치 아까 이야기를 했죠. 그 사회에서 소중하게 생각되어지는 뭐 부나 아니면 뭐 권력 요런 것들. 자, 요런 것들은 발생할 때 그 원인이 하나일까요?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만 생겨날까요? 아닙니다. 공동체가 어떤 문화권,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른 원인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 문화권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 가치가 발생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가치는 다원성을 지니게 되고요. 그리고 이 다원성을 반영해서 분배할 때도 다양한 원인을 배려하는 분배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 복합평등이라는 용어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평등을 우리 왈처가 주장을 하는데 조건이 붙어요. 복합평등이라는 조건이 붙는 거죠. 즉, 평등은 절대적인 평등이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에게 똑같이 평등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똑같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문화권에 따라서 그 문화권의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평등의 개념을 펼치라라는 의미에서 복합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쌤은 추측해봐요. 자, 그래서 복합평등이라는 이 용어 기억을 해 두시고 사회적 가치는 다원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다원성에 의해서 다양한 분배 기준을 적용을 해줘서 분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기억에 남겨두세요. 자, 따라서 이 정의관은 한마디로 다원적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정의의 개념을 딱 잘라서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롤스의 경우는 정의의 원칙을 보편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마이클 왈처의 경우는 보편성으로 설명할 수 없다. 정의로운 사회는 철학적으로 상상 속에서 예를 들면 무지의 베일과 같은 상상 속에서 고안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특수한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롤스를 반박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자세한 이야기는 뭐 2학년 때 혹은 3학년 때 마저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고요. 자, 계속 설명을 해 나가 볼게요. 자, 그리고 전제를 반대합니다. 전제라는 용어 한자어 살펴보면요. 한쪽이 본인의 의견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전제국가 이런 용어 들어본 적 있나요? 즉, 요거를 쉽게 설명하자면 뭐 한쪽
마지막으로 독점의 개념하고 조금 비슷한데 내용 한번 살펴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전제라는 게 뭐냐? 어떠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다른 영역까지 침해하는 거예요. 본인이 다른 영역까지 침해해버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적 가치 중에 부 이야기했죠. 그리고 권력 이야기를 했죠. 근데 부에서 우월한 사람, 부 능력이 부를 축적한 사람이 무가 아니고 부예요. 자, 부를 축적한 사람이 우리 권력까지 얻는다면 이거는 공정한 것일까요? 정의로운 것일까요? 아니겠죠.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게 이 왈처의 개념이에요. 자, 왜 반대하느냐? 복합평등을 해치는 행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라는 사회적 가치를 이제 만들어낸 이 문화적 요소와 권력을 만들어낸 이 문화적 요소가 당연히 원인이 다르겠죠. 다원적입니다. 그러면 같은 이제 기준에서 이걸 연결시킬 수가 없겠죠. 다른 원인에서 제시되었기 때문에 분배할 때도 다르게 되어야 됩니다. 근데 부가 권력으로 이어지면 당연히 복합평등을 해친 거기 때문에 요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원적 정의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가치도 다른 영역을 침해하면 안 되겠죠. 전제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가치를 지배하거나 독점해서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각각의 영역은 각각의 다원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 가치들이 고유한 영역 안에서 머물러서 복합평등이 실현되어야 된다. 즉, 사회적 가치들이 다른 영역을 침해해서 안 되고 각각의 원인들을 잘 반영해서 분배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마이클 왈처는 하고 있습니다. 자, 용어들이 조금 어려웠는데 쉽게 얘기하면 다원성이라는 용어를 바탕으로 이제 정의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원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그 다양한 원인이랑 공동체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마이클 왈처, 자, 정리를 하는 한 단어로 정의를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롤스의 경우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노직의 경우는 뭐였죠?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를 이야기를 했죠. 그럼 마지막 마이클 왈처는요. 복합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자, 이 복합평등이라는 용어에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자, 평등은 평등인데 복합평등이에요. 그 문화권, 그 공동체의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정의인 거죠. 다원성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169페이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 중요하다라고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 중요하지만 공동체 없이 개인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겨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공동체주의자들은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삶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공동체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다. 개인 혼자만으로 살 수는 없다.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속해서 우리는 살아간다. 라고 공동체주의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이 과정에서 소속감, 연대감, 책임감을 배우고요. 나아가서 사회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감을 지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공동체주의자들이 최종 목적으로 하는 게 이 소속감, 연대감, 책임감을 만들어내고 도덕적 의무감을 지니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공동체주의자 우리 내용을 잠깐 옆에 부분, 플러스 부분
참고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공동체주의자들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동물이라고 인간을 표현했던 사람 누가 있었죠? 고대 그리스 사상가 중에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대표적인 공동체주의자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 내용 읽어볼게요. 자, 이 공동체주의자들은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로 보기 때문에 자아 정체성은 공동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나라는 존재가 나 혼자 그냥 독단적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개인의 자아가 사회에 선행해서 존립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공동체 없이는 개인의 자아 정체성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개인의 삶 방향이나 인간의 행복 이런 것들도 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나아가서 우리의 인격 그리고 도덕성까지도 그가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의 전통 속에서 파악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공동체 없이는 제대로 존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만들어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공동체주의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공동선이라는 이 용어 살펴보고 넘어가야겠죠. 공동선이라는 것은요. 사회 구성원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과 잘 조화될 때 성립하는 전체의 이익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의 이익. 자, 우리 공동선, 공동체의 선자는 착할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공동선이라는 것은 착각할 수도 있는데 단순한 공익이 아닙니다. 단순 공익이 아니에요. 우리 사익과 반대되는 개념의 그러한 공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공동선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잠시 써볼게요. 공동선을 잘 추구해서 공동선이 커져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 속하고 있는 개인들의 선도 증가할까요? 축소될까요? 그대로일까요? 당연히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공동체주의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과 공동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유기적이라는 것은 한 몸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는요. 공정한 분배의 기준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왈저 이야기했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에서 찾고자 해요. 그러면 우리 롤스의 경우는 보편적인 분배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상의 상황, 무지의 배를 제시를 했는데 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자들의 경우는 그게 아니라 각각의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중심으로 이 분배 기준을 설정한다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즉, 우리 복합평등으로서의 우리 정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왈저, 우리 기억에 남겨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공동체주의자들은요, 자유주의를 비판을 하죠. 어떻게 비판을 하느냐? 이기주의와 정치적 무관심, 폭력성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주의자의 경우도 우리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익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는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억압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공동체주의도 일종의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요 인물도 마지막으로 살펴봐야겠죠. 요 인물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 맥킨타이어입니다. 자, 맥킨타이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자 어떤 도시의 시민이고, 이거 아까 이야기했네요. 영고적 자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죠.
자, 그리고 자신에게 이로운 것은 곧 자신이 속한 집단의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이 맥킨타이어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나라로부터, 우리 도시로부터 다양한 빚, 유산,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선에도 기여를 해줘야지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맥킨타이어는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정리해 볼까요? 자, 목표입니다. 소속감, 연대감, 책임감을 배우고 도덕적 의무감을 지니면서 살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당연히 공동선을 추구를 하고요. 이 공동선의 경우는 단순 공익의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선까지도 증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개인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공동체의 이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공정한 분배의 기준은요, 그 공동체에서 그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어떤 존재냐? 사회적 동물이다. 그리고 자아는 공동체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주의에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뭐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요. 자,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자, 이 공동체주의가 변질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뭘로 변질이 되냐? 집단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집단주의는 우리 전체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왕을 위해서 자살, 폭탄, 테러 혹은 가미카제와 같은 우리 테러 행위를 하면서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집단주의의 경우는요, 공동체주의하고 사실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집단주의는 개인의 자유, 권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훼손해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우선이기 때문이죠.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개인들의 선을 실현하는 게 어렵겠죠. 이 집단주의의 경우는 개인의 자유 권리를 훼손하고 개인선을 실현하는 게 어렵지만 이 공동체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이 공동선은 사실 이 집단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공익 추구하는 차이점이 있다. 요 공동선은 개인선도 함께 증대시켜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변질되면 안 되고 공동체주의의 장점을 잘 살려서 이제 정의의 개념을 펼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노트 꺼내셨겠죠? 자, 오늘은 우리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살펴봤습니다. 자, 방금 전에 목표와 특징과 한계점 한꺼번에 살펴봤었죠. 그리고 그 전에 맥킨타이어와 왈처로 대표되는 공동체주의자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도 이렇게 한번 더 살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추가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도 비교해보는 시간 잠깐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자유주의 그리고 공동체주의, 오늘 배운 공동체주의, 인간관과 국가관, 공동선, 개인선, 한계점을 바탕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자유주의는 개인을 일단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개인의 선택으로 인해서 자아가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개인들의 판단,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자아 형성이죠.
근데 이에 반해서 공동체주의는요, 개인의 정체성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과 가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조금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생각은요, 일단 자유주의, 특히 자유지상주의의 경우는요, 특히나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최소한의 역할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잖아요. 자, 이 자유주의 경우에는요, 국가의 역할은 개인들이 좋은 삶에 대해서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그리고 그 능력을 보호하는데 그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중립적으로 가만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스스로 뭘 하는가를 지켜봐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 공동체주의는 조금 더 적극적이에요. 자, 올바른 생활 방식, 덕목들 이런 것들을 장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못된 방식을 금지시키고 막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가만히 지켜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바른 방향을 안내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했던 공동선의 개념도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일단 공동체주의는 공동선을 추구하죠. 우리 전체의 이익, 물론 개인의 선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 이익이긴 한데 이 공동선을 추구를 하는데 이 공동선을 실현을 한다면 당연히 개인선으로도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의 경우는요, 개인선을 실현 잘하면 어차피 공동선 실현으로 이어진다. 순서가 뒤바뀌는 거예요. 공동선을 추구하면 개인선으로 이어진다가 공동체주의의 입장이었다면 자유주의의 경우는 개인선 실현하면 어차피 공동선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입장 모두 한계점이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에 무관심하게 되는 우리 한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기적인 부분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결국 사회 통합도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반해서 공동체주의의 경우는요, 오히려 공동체가 너무 자아를 구속해요. 너무 뭔가를 하라고 막 계속 강요를 해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등을 내가 결정짓는 게 아니라 국가가 결정지어서 통합시켜버리는 등 지나치게 이 공동체의 그런 결속력을 다진 경우에는요, 결속력을 다지는 건 나쁘지 않지, 공동체의 가치를 강요하는 경우에는요, 개인의 자유가 억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상가들 쭉 어제 오늘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럼 이제 추가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덤으로 알아두세요. 자, 우리 자유주의의 경우는요, 개개인들이 이제 뭔가 일을 해냈어요. 자, 그러면 개개인들의 영향 1이에요. 그럼 더하면 3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공동체주의자들의 경우는요, 개인 한 명이 모일 경우 숫자 3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을 넘어서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에 힘이 있다라는 주장을 공동체주의자들은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비교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개정교육과정 전에는 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비교하는 문제가 한 문제씩 이렇게 늘 기출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교과서가 개정되고 이 공동체주의가 아니라 공화주의와 자유주의를 비교하는 내용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2학년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주의와 공화주의는 약간 비슷한 면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오늘 다루지 않았던 이 샌델이라는 이 교수는요, 공화주의자적 공동체주의인 경우고요. 그리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양립할 수 있다라고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샌델은 우리가 깊게 다루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이야기 나오면 마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갑자기 소리가 나서 놀랬나요? 자, 온라인 수업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먼저 만나게 되어서 뭔가 신선하기도 했고 선생님도 그리고 답답하기도 한 면이 사실 있었고요. 맞죠? 우리가 얼굴도 못 보고 수업을 한다는 게 참 쉬운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참 힘들었을 텐데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 다 기록으로 남겨두셨겠죠? 공책에 정리를 다 잘 해두시고요. 등교 계약을 해서 우리가 만나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실 통합사회 내용이 교과서에 없는 내용도 다루고 해서 어느 범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등교 계약해서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중요한 부분 짚어가면서 한 번 더 점검 살짝씩 깊게는 안 들어갈 거예요. 우리 이미 한 번 다뤘기 때문에 우리 살짝씩 더 짚어가면서 중요한 부분을 더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너무 큰 걱정 말고 중간고사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시험 범위도 알려드릴게요. 시험 범위는요, 오늘 배운 데까지입니다. 정말이에요.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요 단원까지가 시험 범위고요. 선생님이 가르쳤던 이 파트들만 시험에 내겠습니다. 총 18문항을 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0문항은 황선혜 선생님과 배웠던 내용을 이제 시험 문제로 내게 될 겁니다. 만약에 시험 범위가 좀 변경된다면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차근차근 앞쪽부터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의 단원도 시험에 반드시 내니까 한 번 더 짚어보시고 그리고 롤스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롤스 정말 롤스 이분 절대로 까먹지 마시고 한 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선생님 말이 갑자기 길어졌네요. 자,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남은 하루도 모두들 힘차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곧 얼굴 보고 인사하는 날이 곧 오겠네요. 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 많았습니다. 자, 푹 쉬세요.